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7주차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요, 전달사항 하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다음 주면 이제 비대면 강의를 끝내고, 대면 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 4월 24일 날 그 학교에서 전체 회의를 했었나 본데요. 제가 연락 받기로는 5월 6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연휴,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연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휴가 지나가면 바로 사회서비스 대학은 정식 수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학사지원팀으로부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강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보시면 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드디어 우리가 연합학과라 그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년 상담학과 2학년 그리고 우리 창업경영학과 2학년 분들하고 1학년 분들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죠. 예,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예, 몇 시에 있나요? 예, 요때 있네요. 정확하게 8, 9교시에 있습니다. 8, 9교시. 그 장소는 인이관 109호. 인이관 109호고요.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죠. 정확하게 5월 9일, 5월 9일 토요일 날, 시간은 16시 30분부터 몇 시까지? 16시, 17시, 18시, 16시 30분부터 18시 20분까지 이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때까지 여기 나와 있죠. 16시 30분부터 18시 20분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인의관 109호 이게 토론식 강의실입니다. 토론식 강의실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첫 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해야 되나요? 여하튼 반갑고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그 프레임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와서 서로 조언들끼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토론형 수업 그리고 조별 수업은 만나서 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는 다음 주부터 5월 9일부터 토론형 수업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래도 조별로 계속 발표도 이루어지고 할 테니까 조언도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품명은 뭐뭐다.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별로 한번 같이 한번 의견을 처음에 나눠보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한 번씩 어떻게 해서든지 응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몇 시? 다음 주 인이관 109호에서 16시 30분, 예, 4시 30분부터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5월 9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7주차. 그럼 벌써 모이면 8주차입니다. 예, 다음 주에 모이면. 예,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고객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을 분석하는 거. 뭐 여기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창업가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오즈왈드의 나인블럭이라는 사업 모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모델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고객의 니즈 그리고 고객 설정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고객이 기존 제품으로도 바라는 거, 그러니까 고객 분석이라 그러면 고객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 고객이 기존 제품으로부터 이런 거는 좀 더 세졌으면 좋겠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너무 불편해. 이런 내용들. 바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고객 요구 이걸 니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니즈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좀 지양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요. 지양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제조 위주의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건 거의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쟁이들이, 전 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조하시는 분들이 이건 분명히 나가면 팔릴 거야. 기술만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은 본인들이 진짜 필요로 한 걸 사야지 필요도 없는데 그냥 기존에 없다? 그리고 새롭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 고객을 설정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을 설정하는 거. 내 고객을 찾는 거.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고객인지도 모르고 고객인 줄 알고 있는 거. 어렵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거 아시죠? 포탈. 자, 네이버의 고객은 누굴까요? 글쎄요. 대부분은 뭐라고 표현해요? 네이버 회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에 여러분들 다 회원인데 여러분들 네이버에 돈 한 푼이라도 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정확한 고객은요. 그 회사를 대상으로 뭘 줘야 돼? 돈을 주고 뭘 받아야 돼? 용역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가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와 그리고 고객 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돈과 가치가 맞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바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거. 자, 네이버 회원들이 전체가 다 네이버 회사랑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갖다 써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의 수익 모델들을 보면, 사업체들 보면 고객이 사용자와 그리고 진짜 고객, 진성 고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게 사용자를 자꾸 고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기가 나와야지 사용자만 뭐 잘 됐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하이트 맥주 있었다 그랬죠? 자,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는 제조예요. 제조사. 자, 하이트 맥주는 누구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그러니까 맥주를 팔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까지 맥주 먹으면서 하이트 맥주 회사에 가서, 공장에 가서 맥주 사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돈 주고. 그죠? 그럼 절대 일반 소비자는 하이트 맥주의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하이트 맥주의 고객은 누굴까요? 하이트 맥주의 고객은 도매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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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 맥주를 취급할 수 있는 생맥주 전문점 또는 치킨집. 왜냐면 이런 치킨집은 하이트 맥주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큰 데는. 여하튼 거의 어렵지만 이건 아니죠. 도매상이겠죠. 이 도매상이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드물다. 그럼 도매상은 또 어떻게 해요? 도매상이 슈퍼에다 갖다 팔거나 또는 어디다 갖다 팔아요? 생맥주 전문점에 갖다 팔거나 또는 치킨집에 갖다 팔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슈퍼나 생맥주 전문점이 비로소 최종 고객들한테 물건을 판다고요. 자, 이럴 때 왜 고객이 되게 중요하냐? 내 고객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채널이라 그럽니다. 채널. 이 채널들 중에 진짜 고객을 대상으로 얘가 가치 모델,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최종 고객이 그거를 찾게 해서 얘네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거꾸로 여기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라든가 베네핏을 주고 그게 뭐 리베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익을 더 많이 내게 해서 얘네들한테 가져가게 하고 여기를 자별적으로 얘네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가서 푸시를 해서 최종 고객이 사 먹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면 생맥주다. 다 지울게요. 자, 예를 들면 생맥주다. 하이트 맥주의 생맥주다. 그럼 이거는 누가 살까요? 도매상이 사죠. 도매상이 사고 그 다음에 도매상은 슈퍼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 아니면 체인점 또는 술집 이런 데다가 갖다 주겠죠. 자, 갖다 주는데 생맥주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20년 이상 전에 하이트 맥주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생맥주 전문점에 가서 저 생맥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있어도 거꾸로 나 오비 생맥주 주세요. 하이트 생맥주 주세요. 뭐 롯데 생맥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도매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치킨집이나 술집에서 그냥 받는 맥주가 하이트면 하이트 맥주를 그냥 고객들이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또 오비면 오비 맥주를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TV 광고 아시죠? TV 광고. 이거 TV 광고는 도매상을 위한 걸까요? 이런 최종 소비자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걸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고객 설정을 잘못하면 생맥주도 TV 광고를 대기업이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되게 떨어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모든 전략이 허구다. 아시겠죠? 그 모든 가설, 지금 현재 린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는 모든 계획이 가설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절대 그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가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그 가설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이 목표 고객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고객 분석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품에 심취해서 고객을 망각하는 일은 의외로 허다하게 발생한다. 단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망해요, 이러면. 이렇게 해서 볼랜드 회장 겸 CEO인 네일 플러라는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전적으로 동감해요.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고객, 목표 분석입니다. 목표 고객 분석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뭐 명언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고객은 목표 고객이 돼야 되겠죠. 요구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발명가,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조 기반으로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이건 필요할 거야 라고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혁신적인 제품은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면 이거는 대박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다가 내놓을 때 억수로 숨겨서 비밀리에 창업을 하려고 하세요. 그렇지만 세상에 없는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는 얼리 어답터들 외에는 바로 일반 대중이 사주지 않는 뭐가 와요? 매출의 절벽기인 캐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캐즘. 이거 캐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주의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에 대한 일반 대중이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예요. 혁신적인 제품과 비슷한 얘기가 너무 앞서가는 제품.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소주를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저 때 소주는 25도였어요. 지금은 몇 도일까요? 지금 몇 도지?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소주는, 지금, 쳐볼까요? 참이슬, 도수, 나오네. 자, 참이슬 도수는 2020년도, 프레시는 17도. 와, 17도고, 17도고, 그리고 오리지널은 몇 도인가요? 오리지널. 요거는 17도고, 그리고 오리지널은 20도인가 보네요. 그죠? 잠깐만. 쳐볼게요. 이런 거 궁금해, 난. 오리지널 도수. 네. 17도고요. 옛날 소주, 빨간 소주는 몇 도? 왜 안 나와 있어? 뭐야? 오리지널 빨간색.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빨간 거. 몇 도예요? 20.1도네요. 예, 20.1도. 그럼 17도, 20.1도. 저가 있을 때 몇 도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때는 25도였습니다. 소주가. 25도. 25도였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함량이 25%였어요. 자, 근데 이게 낮아지는 게 현상이긴 현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 그래서 약한 소주를 먹기를 원하는데 이때는 근데 혹시나 20도라고 내리면 이거 소주라고 생각할까?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리서치 회사에다 맡겨보니까 23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소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신제품 출시할 때 23도의 비밀이라고 23.5도 정확하게 5도 그래서 1.5도의 비밀이라고까지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마케터들끼리. 왜냐하면 그만큼 고객들은 너무 앞서가는 거. 당연히 소주는 저도주로 가는 게 그 방향이고 트렌드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만 소주로 인정을 하고 충성 고객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저런 빨간 소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소주는 이런 맛이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17도가 아니 17도 대신에 20도짜리 20.1도짜리 빨간 병뚜껑 소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가는 제품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은 고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쟁이, 자꾸 제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발명가 이런 분들은 발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DNA가 발달해 있는 거지 사업가는 아니거든요. 사업가는 누구하고 친해져야 돼요? 맞습니다. 고객과 친한 사람들이 바로 사업가예요. 그리고 고객의 내심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객 분석에서 첫 번째 프레임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제품의 주요 고객은 누구누구다. 여기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추상적 안됨.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품의 비고객, 잠재 고객은 누구누구다. 잠재 고객이 뭐예요? 2차 고객.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창업자는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꾸 화이트 맥주 얘기해서 그렇죠. 맥주의 고객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또는 18세 이상 성인 이거는 대기업이나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라면 이 사람들을 쪼개야 된다는 거죠. 쪼개야지. 이 전체가 18세 이상이라면 이렇게 쪼개야 돼. 쪼개야 돼. 쪼개서 예를 들면 나는 저도주 소주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직장 술을 좋아하는 여성 그 대신에 이거는 주로 뭐 회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 부분들, 요 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커리어 우먼 20세에서 30세 커리어 우먼들을 대상으로 만든 소주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비고객은 그 옆에나 요쪽 옆에 있는 다른 내 제품을 그 다음으로 타겟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요걸 정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 정도. 그리고 요게 적으면 적을수록 아주 세분화돼서 이렇게 조금이면 조금일수록 창업자한테는 좋다. 왜? 여기만 영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고 더 나가서는 마케팅도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프레임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이 제품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는 거를 가설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린 스타트업 표현하는데 이 린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고객의 기대라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개발하고 고객의 기대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만나거나 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직접 받아서 기록해야 되고 그것만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야 돼요. 가설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가설 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피드백.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진짜 구매할 건지 이런 제품이 나오면 그리고 구매하려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은 그리고 서비스 용역은 결국은 돈과 가치의 교환이에요. 교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돈이 고객 입장에서 내가 주는 돈보다 가치가 커 보여야 돼요? 작아 보여야 돼요? 그렇죠. 가치가 훨씬 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재밌죠? 가치 모델의 딜레마라 그럽니다. 자, 제조, 원가.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진이 생기죠. 이게 소비자 가격이야. 소비자가야. 자, 소비자가보다 더 커 보이는 게 뭐예요? 이게 가치예요. 그럼 한마디로 제조나 사업가들은 원가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아이디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기존에 없던 어떤 진짜 필요로 하는 제품을, 그 진짜 필요로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산 꼭대기에서 막걸리 한 잔 파는 거 하고, 또 번화가 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 파는 거 하고, 이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당연히 이게 비싸죠. 왜? 여기서 먹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내 제품의, 내 서비스의 가치는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이거 무조건 파악해야 돼요.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시장에 이것만 필요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제품을 출시하면 그 제품은 사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팔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면 일단 시제품을 보여주거나, 이 시제품이 린스타트업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린스타트업에서는 창의력과 혁신에서 나오죠. 린스타트업에서는 시제품을 MVP라고 표현합니다.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예, 영어 저 몰라요. 이렇게 씁니다.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아시겠죠? 영어로 써드릴까요?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약자예요. 그래서 MVP라고 표현하는데, 자, 시제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SNS 또는 직접 해서 어떻게 사진이나 동영상 없으면, 이메일이나 SNS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스케치한 어떤 제품의 스펙을 보여주고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누가 고객이 인지한 다음에 관련된 프레임을 작성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품을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냐면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한 고객은 전체 몇 프로이다. 뭐 10명 중에 몇 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매 의향이 있던 고객들이 제시한 평균 희망 소비자 가격은 얼마다. 또 진짜 사업을 하려면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구매 의향이 발생한 첫 번째, 그러니까 구매를 왜 했는지 첫 번째 이유, 구매를 왜 했는지 두 번째 이유, 구매를 왜 했는지 세 번째 이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고객 가치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VP라고 그럽니다. VP? 예, Value Proposition. Value Proposition. 그래서 고객 가치를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1, 2, 3번.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외에 또 이제 다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내 제품을 사줄 진짜 고객인가? 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진성 고객이냐 아니면 사용자냐 이런 거예요. 진짜 목표 고객의 설정은 사업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죠. 생맥주 제조 다시 한번 이러면 누가 이거 사가? 도매상. 도매상의 고객은 치킨집 또는 어디? 예, 슈퍼. 여기에 고객은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고객은 바로 여기고요. 얘네들의 고객은 얘고, 얘네들의 고객은 얘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객이라 그러면 특히 그 고객은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화돼야 된다. 예를 들면
게임 프로그램에서 고객은 누구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컴퓨터 사용자예요. 이게 아니라 뭐 게임용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또 아마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제품이 있으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아마존이 해외 사이트니까, 해외 쇼핑몰이니까 직구를 구입할 수 있는 직구족들이 고객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볼 수 있죠? 더 들어가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 그 아마존에서 고객 물건을 사는 사람들 중에 그 한 1년에 10몇만 원씩 내는 회원비로 10몇만 원씩 내는 회원들을 프라임 회원이라 그래요. 혜택이 무지 많습니다. 여하튼 이런 고객이라 그러면 아마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고객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DIY 원료 같은 경우엔 DIY족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뭐 더 들어가면 공방 카페 회원,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고급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년층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100달러가 넘는 운동화를 구매한 경험자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보는 게, 이게 창업자로서는 어렵긴 하겠지만 훨씬 더 확실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음, 내 제품을 살 고객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여기에 적혀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건 구매 습관. 그러니까 취미는 뭐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할 사람들인지를 적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구 통계학. 나이부터 시작해서 직업, 그다음에 결혼 유무, 또는 뭐 자제분 수,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뭐예요? 거주 지역, 아니면 활동 지역,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